사주 백과 분석, 재성이 많으면 바람둥이인가요?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사주를 놓고 풀어볼 것입니다.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은 이 하나의 사주 원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2021년생이죠. 아직 되게 태어나기도 전인 어린 친구를 모셔왔는데 되게 힘들었답니다. 여기 8월 16일 자시에 태어났어요. 사주 원국의 특징을 보죠. 제다 신약의 신월에 태어났습니다. 월령은 임평간이 투출이 되지 않은 케이스고요. 인생에서 제다 신약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몸이 좀 바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바삐 움직인다, 결과물을 얻는다. 편재 같은 재성은 결과물이죠. 편재 같은 경우는 파이가 커지는 부분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좀 더하기 오락적인 재미 부분이 가미가 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가 이렇게 커지는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한편 정제 같은 경우는 좀 꼬박꼬박 들어오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또 보면은 조우 같은 경우는 춥고 습한 기운입니다. 만약에 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봤을 때는 건조합니다. 여기 신 같은 경우도 금 기운에 병이 천간에 있고 좀 건조하고, 여기 축 같은 경우도 사실상은 수하고 연결이 좀 많이 되기는 하지만은 토이거든요. 그래서 좀 건조한 편입니다. 춥고 습한 기운, 지지 신금 여름이 되고 여름의 계절이죠. 그리고 가을하고 이렇게 방합을 합니다. 춥고 습한 기운이라고 적었었고요. 식성에 대해서 이렇게 봐보죠. 목이 인성이 없습니다. 화 비견이 1개 천간에 있고요. 토 식상이 2개, 이렇게 축하고 무가 있습니다. 금 같은 경우 재성이 3개, 지지에 신금 2개 하고 천간에 신금 정제가 있죠. 수 간성이 1개, 시주에 자수정관이 이렇게 1개가 있습니다. 축하고 신이 인묘가 됩니다. 여기 축 상관이 신하고 기하고 정이 인묘가 되죠. 여기 지지 신금이 인묘가 되는데 힘을 못 쓰게 됩니다. 알맹이를 채우다. 하계지. 여기 인묘가 되는 느낌이 껍데기 안에 여기 신의 알맹이를 이렇게 채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축 같은 경우 성격이 결백합니다. 결백한 연주니까 타지, 대문 밖은 고향의 창조력이 다소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월의 신 같은 경우는 창조력이 있습니다. 자신감도 있고요. 이 타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창조력이 위에 이렇게 뜬 경우죠. 성격에서 보면은 이렇게 뜬 경우고, 여기 TG 같은 부분은 되게 결백한 성격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축 같은 경우는. 대문에 비해서 여기 내부 고양적인 부분이 힘을 크게 발휘는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편제가, 이 지지 편제가 상관에 인묘가 됐죠. 근데 상관 같은 경우는 편제를 생해주기도 합니다. 상관생제라고 하죠. 말과 기술의 기능이 더하다. 신금이 통근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관이 말하고 기술적인 부분이 있는데 시주에도 식신이 이렇게 기술이 떠 있죠. 재성 같은 경우를 생해주니까 기술을 써서 재물을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합니다. 그리고 축하고 자가 방합하고 육합을 합니다. 그래서 수기운이 좀 이렇게 높아지고요. 상관 경관을 하고 있죠. 나의 틀적인 부분이 외부에 고향 밖에서 이렇게 고치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지로는 고치라고는 하고 있고, 재물적인 부분하고 같이 들어오네요. 그러니까 결과를 드러내고 이렇게 지지적인 부분은 경건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와 신이 수삼합을 합니다. 재생관을 하고 있죠. 편제가 나의 자수랑 같이 삼합을 하면서 재생관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의 원국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질문을 한번 보죠. 재성이 많으면 바람둥이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재성 같은 부분은 편제를 나타낸다고 하죠. 여기 병, 일주, 나 기준에도 신편제를 이렇게 지지에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편제 부분을 보면 되겠죠. 편제 부분이 재생관을 하는 형태니까 축하고는 좀 인묘가 돼서 힘을 이렇게 못 쓰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자 같은 경우는 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 있죠. 여기 재 연행운 같은 경우는 신금, 지지, 신금, 편제를 나타냅니다. 사실상 이 자 같은 경우가 이렇게 촉촉함을 띠고 있는 왕지이기도 해서 이렇게 일주하고 월주하고 년주 부분은 놓고 본다고 하면은 되게 건조해요. 금이 많고 좀 건조한 부분이 있는데 자수가 이렇게 정관이 와가지고 촉촉함을 다스리는 기운이 됩니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셨던 거랑은 좀 다르죠. 이게 신편제가 이렇게 연애운을 나타내는 거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바람둥이가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되게 연애적인 기운은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애운이 강합니다. 실제로 내가 여기 식신을 천간에 이렇게 띄고 있어서 재성을 이렇게 생해주는 이렇게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연애운은 강하고 만약에 결혼운을 본다고 하면은 결혼운 같은 경우는 인성이라고 하죠. 인성. 인성 같은 부분을 결혼운이라고 봅니다. 원국 안에는 안 들어있잖아요. 갑하고 을, 목이 결혼운이 되는데 대운에 갑하고 을이 들어오기는 합니다. 초년운에. 근데 원국에 있는 걸 아무래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갑하고 을로는 이렇게 보지는 않고 이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확실하게는 잘 모릅니다. 남편 같은 경우는 정관이 되고 부인, 아내 같은 경우는 정제가 되죠. 그래서 멀리서 결혼운이 들어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 고향의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아마 친구의 소개로 이렇게 알 수도 있고요. 또 육합을 하죠. 그러니까 수 기운이 이렇게 강해지거든요. 그러므로 여기 멀리서 남편분이 들어온다고 할 수가 있고요. 정제하고 비견하고 합하고 수가 되죠. 타지에서 남편분을 만난다. 고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이분이 남성분이라고 한다면은 내가 식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시지에 식신을 가지고 있어서 시인을 이렇게 생해줄 수가 있죠. 상생제 해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멀리서 들어오는 그 여성분, 부인분이라고 한다면은 매일같이 일하는 장소에서 만나시는 이렇게 여성분일 수가 있어요. 상관 같은 경우는 연주에 상관이 또 있고 또 시주에 식신이 있으니까 식상을 같이 놓고 본다고 하면은 매일같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는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놓고 보자고 하면은 남편분 같은 경우는 뭐 자축 이렇게 합을 하니까 좀 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어요.
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 축의 성격을 가지고 온다. 뭐 여기 멀리서 나의 배우자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재성이 많으면은 바람둥이인가요? 라고 이렇게 살펴는 봤었는데요. 좀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네요. 신금의 편지를 본다고 하면은 월지의 유금의 성격을 보면 되고 강직하고 완전 리더십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 놓고 봤을 때는 그래요. 여기 천간에 신정제가 뜬 것도 되게 리더십이 있고 그러합니다. 여기 일지 같은 부분은 부끄러움이 은근 이렇게 타는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버는 돈 같은 경우는 좀 단체에서 많이 들어오는 가족 사업에서 많이 들어오는 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식상이 많으니까 말 같은 것도 잘하고 멀티도 잘하고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움 같은 거는 많이 안 타죠. 그래서 좀 성향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연애 운은 좋은 편이다. 바람둥이 연애적인 부분에서는 바람둥이적인 면모는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편제가 여기 무자 이렇게를 가니까 여기 성격적인 부분에서도 신이라든지 자아라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바람둥이 성향은 크지는 않은데 뭐 결혼을 하실 분 같은 경우는 축하고 자아가 방합하고 육합해서 특히 이 축 같은 경우는 겨울에 토 같은 경우는 좀 바람기정은 있을 수 있다. 결혼 후는 바람기가 조금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둬두는 거를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사주, 백과 분석, 원국 살피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하고 구독하기, 알람 설정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다른 강의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